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제2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독해 공략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심경 어조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들 수능을 봤을 때 19번에 해당되는 아이지만 모의고사를 봤을 땐 경우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꼭 19번 문제다라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 문제도 1강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로직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단 30초 컷 이내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셔서 문제를 풀으시면 되고요. 자,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 질문 속에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없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과 마지막,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만 보고 답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게도 답의 근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분위기나 어조를 대표하는 형용사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형용사가 과연 포지티브한 내용인지 아니면 네거티브한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도 답을 접근하는 데 굉장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건 30초 컷 이내에 푸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형용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선다형에 자주 출제되는 형용사를 아래와 같이 제시를 해드리니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셨다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필기를 하셔서 내가 만에 하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필기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찍고 싶은 것은 바로 formal.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formal 하면은 정식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식적인 분위기가 대체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마디로 solemn, 근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심경에서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에서 indifferent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different와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indifferent 같은 경우는 무관심한, 냉소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분위기랑 심경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조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조에 해당되는 이 형용사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먼저 같이 풀어보실게요. 2019년 대수능, 즉 2018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었던 수능의 19번 문제입니다. 자, 질문을 봤더니 심경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되겠죠. 왜냐하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눈에 띄었던 건 never managed it.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절대로 해낼 수 없었다. 포지티브에 속하나요? 네거티브에 속하나요? 네거티브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walking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걸어왔는데 그 다음 단어 보이시죠? joyfully,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나왔대요. 그리고 he cheered가 소리를 외치다는데 조금 포지티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와우라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I did it! 내가 드디어 해냈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를 못했다라는 네거티브에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joyfully한 포지티브로 끝났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죠? 그렇죠. 1번 frustrated, 뭔가 안 돼서 처음엔 좌절을 했다가 나중엔 delighted,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수능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2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를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2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2강의 지문을 봤을 때 분사 구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해석하고 또 설명을 하다가 보면 내용상 끊기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분사 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2강에 나오는 모든 분사 구문 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분사구문 만든다라고 했던 거 순서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뭐요?
접속사를 지우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지우기로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동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동사의 원형을 만든 상태에서 ing를 붙이기로 했던 순서 기억하시죠? 사실 수능의 어법이라는 것은 거의 중학교 어법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안 얘기를 안 해주고 단순히 밑줄에 쳐져 있는 단어의 어법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법적 지식을 역발상을 해서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는 이미 분사구문과 관련된 출제 의도 4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작정 접속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지운다라는 그 말 자체를 조금만 바꾸면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아이를 생략하지 않는 문장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에서 제일 잘 푸는 문제, 능동과 수동 문제인데요. 사실상 요즘은 3번 문제보다 1번과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어법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사구문의 시제를 배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능에선 지난 10년 동안 아직 분사구문의 시제는 출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수능특강 2강에서도 분사구문의 시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어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분사구문의 시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풀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분사 구문 능동수동 너무나 잘 찾죠. 근데 요즘은 단순히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사 구문은 주절이다, 종속절이다? 그렇죠. 바로 종속절을 이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조건 능동수동 또는 본동사 유무를 찾기보다 반드시 주동, 접주동이라는 절을 정확하게 끊으셔서 이 문장이 나에게 주절을 물어보는 건지 종속절을 물어보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주동, 접주동을 끊으셔서 주절인지 종속절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3가지의 문장 형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 테이킹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 문제 어떻게 풀죠? 앞에 콤마 있고 테이킹이 있으니까 분사 구문인가 봐 해서 맞았어.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만 가보시면 as에 걸렸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as라는 접속사.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된다? 접주동에 해당이 된다. 자, 접주동이면 이 문장은 주절인가요? 종속절인가요? 그렇죠. 종속절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taking 자리가 무슨 절이 되죠? 바로 이 문장이 이제 주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taking이 주어라면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본동사가 없죠. 주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본동사다. 그래서 이 자리는 taking이 아니라 바로 take라는 본동사가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taking에 밑줄이 쳐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콤마 뒤에 ing 나오면 분사구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기 이전에 반드시 주동, 접주동을 끊어서 이 문장이 정말로 종속절로서 분사구문을 물어보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운 문제예요. C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본동사 유무 또는 절을 끊기 위해서 앞으로 갔을 때 누구에 걸렸죠? 바로 as라는 접속사에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as sing 자리가 종속절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아주 쉽게 as sing이 접주라고 했을 경우 동사가 없네. 그러면 얘가 본동사여야 되나? 가 아니라 이제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속절 자리로서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투쿠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she took the picture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맞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잘 보세요. 자, 이 문장 여러분들이 절을 끊으려고 앞에를 갔더니 앞에 뭐에 걸렸죠? I saw라는 주어 동사에 걸렸어요. 즉 앞문장이 주절에 속하고 그러면 뒷문장이 자동적으로 뭐에 속하죠? 종속절에 속한다. 그렇다면 종속절에는 일단 뭘로 시작해야 되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문장에 지금 접속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접속사가 없네? 그러면 이 투쿠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구나. 더불어서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쉬는 생략하지 않았구나. 얘는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투쿠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taking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손쉽게 주동, 접주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보니까 총 6회 중에서 3번 정도가 분사구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보이시나요? 10월달 모의고사였죠. 수능에는 분사 구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10월달까지 분사 구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어법에 분사 구문이 굉장히 자주 나올 것이고 수능에 분사 구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기닝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죠? 주동, 접주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었는데 앞에가 주동이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비기닝 이후부터가 바로 종속절에 해당되는 아인데 자, 비기닝 바로 앞에 뭐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므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요. 2015년에 시행이 되었었던 고등학교 2학년 어법이에요. 리브에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 학생들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이렇게 막 앞에 막 콤마 있고 막 이러면 무조건 뭐부터 찾죠? 여러분들 무조건 주어부터 찾아가지고 이거 수일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앞에 주어를 찾았는데 주동, 접주동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다면 5번 문제를 당연히 틀렸겠죠. 자, 우리는 그런데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Lions and Tigers가 주어고요. 그 다음 뭐가 보이시나요? First it가 보이시나요? it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5번 앞에 있는 콤마는 뭐에 해당되는 것이다? 절을 끊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요소를 전부 다 지우고 나서 문장이 정확하게 끊기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경우 앞에가 주절에 해당되고 뒤에가 종속절에 해당되므로 이 live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분사 구문이 돼야 돼서 living이 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만 더 보실게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1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ignoring이라는 ing에 밑줄이 쳐져 있고 누가 보이세요? while이 보이시죠? 즉, 접속사 뒤에 왔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접주 동사가 있다면 얘는 동명사 자리일 거고요. 자, 접주 동사를 찾으려고 해 동사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뭐 생각하셔야 돼요? ignoring이 이제 본동사 자리였었는데 얘가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럼 while은 왜 있죠? 자,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 생략 안 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형태가 조금 다르죠. face 뒤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섣불리 능동수동 풀지 말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어, 동사 여부를 따지셔서 그러면 뒤에가 주동이니까 앞에가 뭐에 해당된다? 종속절에 해당된다. 그런데 접속사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뭐에 속한다? 분사 구문에 속하고 그 다음에 ing와 pp를 고르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분사 구문 지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clutching에 ing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해석은 가능한 안 하도록 할게요. 가능한 안 하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클러칭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콤마에서 문장 끊고 주어와 동사 여부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 클러칭 자리는 종속절, 즉 분사 구문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keeping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문제는 콤마가 두 개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건 두 번째 콤마에서 문장을 끊으셔서 We would settle down이라는 주동이 나왔으므로 keeping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아이입니다. 일단 이 콤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자, keeping a wary eye on은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는 눈초리를 어디에 두다, 경계하는 눈빛을 어디로 주시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시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 overweight, 과체중인데 but 그러나 ever hungry, 항상 왠지 맨날 배고파하는 강아지에게 경계하는 눈빛을 계속 주시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이요. 터킹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문이 짧아서 쉽죠. 앞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would sit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앉아있곤 했다라고 해석하니까 터킹, 말하면서 앉아있었다라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지문에 있는 문장인데요. 얘는 ing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법을 풀었을 때에는 앞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나왔으니까 쉽게 풀 수 있지만 해석적으로 봤을 때 조금의 설명이 좀 필요한 아이입니다. We are feeling, 우리는 느끼고 있었는데 뭐를 느끼고 있었대요? The same excitement, 똑같은 어떤 흥분감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대절이 바로 앞에 있는 excitement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뒤에 보실게요. 자, 누가? 우리의 아이들이 앞문장 분명히 우리였어요. 우리가 excitement를 느끼고 있었는데 뒤에를 봤더니 주어가 바뀌었죠. 우리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언제? 해질녘에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해질녘에 가지고 있었던 excitement와 똑같은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문장인데 뒷문장을 보셨을 때 이 looking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looking into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막 뭔가를 찾고 있었고 trying to find 찾으려고 했대요. 뭐를 찾으려고 했냐면 firefly to catch. 잡을 반딧불을 막 찾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주어는 we였을까요? our children이었을까요? 여기서 해당되는 주어는 our children이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어법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looking ing나 trying ing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미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긴 하지만 해석을 하셨을 때에는 이 주어가 we가 아니라 our children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이요. 자, 여기에서는 플레딩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도 어렵진 않았죠. 앞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여기선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분사 구문 앞에 형용사나 부사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되는 것, 준동사는 누가 수식할 수 있다,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오늘 공부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이 하나 나왔어요. 패킹에 ing에 밑줄이 쳐져 있었고 여러분들 빠르게 콤마에서 문장 끊으셔서 주어와 동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대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앞에 접속사가 나왔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세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문장을 끊고 갈게요. I was on a small boat. 내가 작은 보트를 타고 있었고 and there, 바로 거기에 그것들이 있었대요. 3번 지문을 공부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해당되는 아이는 한 소녀고요. 이 소녀가 해달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해달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그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해달이 있었는데 이 해달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어떻게 했대요? 밖으로 내밀었다고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스티킹 자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자,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주어 있고 동사 자리네. 근데 본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 라고 푸는데 이렇게 푼 학생들은 뭐를 놓쳤죠? 절 끊기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절을 끊어드렸죠. 즉, I was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에 해당되는 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가 뭐가 된다? 종속절에 해당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 스티킹은 뭐에 해당된다? 아,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킹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스틱트냐, 스티킹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장을 접주동으로 좀 풀어드렸어요. 내가 작은 보트에 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해달들이 있었는데 and 그랬는데 그들의 검은 머리가 내밀었다. 그들의 검은 머리를 내밀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 있는 스틱트는 ed는 pp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접주 동사의 자리로서 앞에 있는 동사들이 과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분사 구문으로 만든다고 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죠? and를 지우고 their dark has를 지우려고 하는 순간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얘를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어를 살려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and라는 접속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stick to인지 sticking인지에 답이 갈리므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었고요. 중요한 문장 제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강의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with랑 같이 연결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꾸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잊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ing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분사 구문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본동사 유무인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절을 끊으려고 가는 과정 속에 누구에 걸려야 된다? 바로 with에 걸려서 이 문제는 바로 with 명사 분사에 해당되는 특수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별표 꼭 표시해 두시고요. 그러면 공부한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with 명사 분사는 언제 쓰이느냐? 해석적으로 중요한데요. 바로 이 명사가 분사 한 채로 또는 동사 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명사가 동사 하는 가운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된 채로는 그렇죠. 이 분사가 ing가 아니라 pp가 왔을 때는 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4년에 시행이 됐었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고요. closed, 이 뒤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본동사일 수도 있고 준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항상 본동사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누구에 걸리냐면 바로 with라는 전치사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with 명사 분사에 해당되는 자리로서 ing냐 pp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모의고사 어법에서 with 명사 분사 자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명사 자리가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eyes, arms, legs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내 눈이 closed, 감겨진 채로 이야기를 듣다. My arms, 내 팔이 crossed, 팔이 이렇게 여러분들 크로스가 팔짱 끼다거든요. 팔짱 낀 채로 이야기를 듣다. My legs. 내 다리를 crossed, 꼰 채로 이야기를 듣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ing, pp는 능동, 수동을 고르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내 눈을 감았죠. 내가 내 팔을 꼬았고요. 내 다리를 내가 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ing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with, 신체 부위, 분사 자리에는 pp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눈 자체가 스스로 감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알이 스스로가 내 눈꺼풀이 스스로 닫았다라고 보는 개념이 아니라서 신체 부위 같은 경우에 이 자리가 피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을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강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문에 너무나 다양한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분사 구문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 푸는 방법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ing와 ed에 밑줄 쳐져 있으면 본동사 유무를 찾기 위해서 주동, 접주동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자리가 주절인지 종속절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동, 접주동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with가 보이면 with 명사 분사까지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분사 구문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2강의 1번하고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사구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죠? 감사합니다.